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그 국수대담입니다. 열띤대담 시간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전화로는 서로 싸우시는데 그래도 간만에 보시니까 반가우시죠? 네. 예, 박수영 민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 쪽 대선 경선 연기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갈등인데 어떻게 오늘 좀 결론 잘 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오늘 10시 반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 아마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가장 주요한 그 주장의 논거로 네. 경선 흥행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선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네. 원칙이 중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선 연기 반대 입장입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그 66인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박수영 의원님 지금 그 여당 쪽에서 지금 이렇게 경선 연기 가지고 이렇게 네. 좀 분란이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겠습니까? 그래서 뭐 남의 당에 아까 분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 상당히 뭐 격렬한 토론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계와 이낙연 정세균계 네. 간의 기회라고 새 대결이라고 예.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염려스러운 거는 개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네. 21대는 이제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혹시나 다시 예, 이게 예. 이제 개파 정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될까 봐 예. 그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파 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게 구태, 정치의 구태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예. 그게 부활되는 계기가 될까 봐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네. 한 번 토론을 했었어요. 예. 네, 더민초 초선 의원님들 모임에서 네네. 한 40여 명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한번 예, 예. 토론을 했었는데 왜 경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또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토론도 예. 굉장히 뭐 밖에서 보면 분란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고성이 오가고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의총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도부에서 당 대표가 이렇게 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야당 쪽은 근데 그 이준석 당대표가 8월 대선 버스 정시 출발 이거 거의 확고하니까 뭐 무슨 뭐 연기니 뭐니 그런 네, 저희는 뭐 얘기 아직 안 연기론 나오겠죠? 같은 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정 우리 당헌 당규 규정된 대로 예.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예. 민주당은 120일 전이지만 우리는 90일 전까지 그렇죠. 예. 이제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앞당길 일은 없겠죠. 뭐 이제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이준석 대표 이제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이거 그 당시에 그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 뭐 국가 지원 뭐 받았다, 장학금 받았다 이건 이제 의혹 제기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 먼저 이거는 저 박수영 의원님 그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일단락된 예. 사안이 아니냐. 어저께 예. 이제 예. 그 선발을 하셨던 분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사업이라고 하는 예. 그 선발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입장을 예. 밝히셨어요. 그 황대산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이분이 입장 밝혔는데 뭐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뒤에 예.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발 직후에 예. 100명 중에 뭐 71명이 예. 대학생 또는 대학생 졸업자들 예. 예. 이 100명 중에 71명이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 낸 걸로 봐서 예. 이게 1회였거든요. 예. 1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수한 사람들을 뽑자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고 황대산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현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라면은 예. 소프트웨어 우수 인력을 뽑자는데 취지를 같이 했고 문제는 없었다고 하니까 예. 이거 뭐 일단락된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 예, 현업에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건 이제 산업기능요원을 복무하던 시절이니까 네네. 그런 요지 같은데요. 네네. 근데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그 논점 흐리지 말라고 응수하셨는데, 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예. 거의 뭐 한두 달 가까이 집중적으로 집체 교육을 받고 또 과제 아주 난이도 높은 과제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예. 참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 예. 지원을 해서 됐다라는 겁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예. 박수영 뭐 의원님 여러 가지 방금- 반론이 예. 가능한데요. 예. 예.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반론에 앞서서 이런 문제로 자꾸 10여 년 전의 사건인데 이런 네네. 걸로 자꾸 얘기하는 게 예. 이것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생이 어려운데 네. 이게 꼭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예. 내곡동 땅 얘기하고 생태 땅 얘기하고 페라가모 얘기하다가 예. 미래를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한 명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정확한 팩트인지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준석 대표 해명에 하면은 산업기능용으로 근무하던 업체의 대표로부터 예. 양해를 구했다. 그러니까 이 가서 국가로부터 교육받으면 우리 기업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서 한 달 정도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예. 교육 받아보면 좋겠다 한 거거든요. 예. 한 달 교육받아서 기능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회사에 도움되고 국가적으로 도움되는 일이라면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후보 때 전당대회 때요. 여당에도 훌륭한 젊은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김남국 위원님 꼽으셨고 너무 세게 몰아붙이지 않나요? 방송을 오래 했었고요. 예. 이게 저도 당연히 정책이라든가 여러 예. 가지 예.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야당에서 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공정과 내로남불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어제 된 보도 내용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족과 관련된 정보 공개 동의서에 동의 제출을 하지 않고 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야당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모두 예. 조사 참여하기로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직계 좀비 속이 좀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예. 예. 재산 신고할 때도 이미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국내에 있지 않다든지 이미 자라서 결혼하고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재산 신고할 때 아예 안 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그대로 빠진 거라고 제가 들었고 국민권익위에서 가능하면 다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의원들이 결혼을 해서 이미 분가를 한 자녀들도 예. 예. 사인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 개인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이기 예. 예. 때문에. 네. 근데 해외에 있거나 군복무 중이거나 결혼한 자녀까지 찾아가지고 한다는 게 금방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원래 재산 신고할 때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 이 엑스파일 요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영 의원님, 엑스파일 논란 이게 실체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예. 보지를 못했고요. 엑스파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저는 예. 구태 정치의 잔재가 아니냐. 아, 예.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게 정립돼 있는 문건이 있다면 예. 이건 빨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 예. 고발을 해야죠. 예. 그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있다 이렇게 연기만 피우고 내용은 안 나오고 아. 그리고 결국은 선거 막판에 가서 까서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안 주는 이게 이제 구태거든요. 2002년이죠. 이해창 후보가 대선 예. 나왔을 때 김대엽 병풍 사건이랑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증할 시간도 없이 막판에 까져가지고 결국은 졌는데 선거를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와 법원 수사를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김대엽 씨가 유죄로 판결을 받고 1년 10개월을 복역을 했거든요. 실형을 받은 겁니다. 예. 근데 선거는 이미 끝나 있었던 상황이고 예. 뭐 나경원 전 시장 후보의 그 1억 피부과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 예. 딱 사흘인가 나흘 전에 이게 언론에 나오고 방어할 시간도 없이 선거는 바로 진행돼 버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송영길 대표든 뭐 야당의 그분이 예. 가지고 있다면 빨리 고발을 해야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시간을 두고 빨리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남국 위원님, 엑스파일. 네, 엑스파일하니까 약간 예전에 멀도요원 멀도요. 예.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며칠 사이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네. 저희 여당에서 이 엑스파일을 공격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야당의 한 인사가 이 엑스파일을 봤더니 와 이거 너무 심각해가지고 도저히 후보로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라고 네, 네. 아주 좀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크게 이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새로운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작업이다. 작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설득이 좀 있습니까? 박승희 의원님, 우리 김남국 그래서 뭐 의원님. 어느 예. 쪽에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예, 방식 예. 자체가 저는 구태라는 것이죠. 예, 이게 말씀하신 있으면 고발을 해야 것처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에 3번이나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3전 예. 3패를 했거든요. 네네. 가처분부터 본안까지. 그러고 나서 사실 대통령의 사과까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사과할 정도의 사안까지 가기 전에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때 엑스파일 내용이 있으면 이걸로 아마 그만두게 하고 사과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사과까지 이런 걸 보면 별 내용이 없지 않겠는가. 있다면 빨리 고발을 해라. 예. 이게 제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엑스파일이라는 그 이름만큼의 어떤 실체가 있을 가능성은 좀 지금 봐서는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어차피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뭐 수사 의뢰하든지 윤 전 총장한테 어떤 뭐 해명 듣든지 이렇게 하자. 이런 후보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예. 후보자 측에서 이것을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 리스크를 빨리 이렇게 좀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박수님도 같은 그래서 의견이십니까? 뭐 내용도 모르는데 예. 무슨 대응을 하겠습니까? 네. 내용부터 빨리 까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용부터 먼저. 그리고 저 지금 윤 전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응 안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 장해찬 씨가 기자들과 사전 원고 없이 질의응답한다 했는데 뭐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올까요? 박 의원님? 예. 기자분들이 그동안에 예. 묻고 싶은 워낙 것들이 많이 많았는데 쌓여있죠. 담행 예. 또는 미행을 해왔습니다. 그 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 총장님이 그만두신 다음에 바로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이제 끝나서 양쪽의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후보들의 시간이거든요. 예.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뭐 우리 쪽에 원희룡 지사까지 포함해서 네네. 이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올 시간입니다. 어. 그 시작이 27일이라는 것이죠. 예. 다른 분들도 이제 공식적인 활동, 자맹을 끝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비판받았던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공부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여의도 기자들이 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아마 윤석열 총장이 직접 문담하는 자리를 만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뭐 아주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예. 애매하게 아. 모호하게 하시지 않고 예. 직설적으로 바로 정면으로 답변하실 거고 모르는 건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아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기대가 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예. 27일 날. 그렇죠. 예. 자, 이번엔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당론으로 정했죠. 그 종부세 부담 완화하는 거 이거 상위 2%로 이제 좀 정했는데 자, 근데 일단 야당에서는 이건 뭐 또 해결한 세금이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부세는 원래 없어져야 될 세금이고요. 예, 이게 예. 2%대 98%를 갈라치기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예. 이게 모든 국민이 아니라 2%에만 세금 매긴다고 하는 거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없어진 일입니다. 예. 상위 몇 프를 예. 모든 국민이 내는데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누진과세는 하지만 예. 상위 몇 프로만 딱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주 고전적인 거죠. 프랑스 혁명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예. 그리고 이게 2%를 하지 않고 12억으로 하자는 우리 당 주장인데 예. 2%로 하게 되면 매년 또는 부동산을 살 때 예. 내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1년 딱 뽑아가지고 1등부터 2%까지 딱 자를 때까지는 예. 예. 얼마가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뭐 2억이나 뭐 50억 이런 거 해당되고 안 되고 분명하지만 11억, 13억, 12억 근처에 있는 분들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예, 예.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불안정한 세금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1분씩만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개헌 얘기했습니다. 이건 한 1분씩만 좀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개혁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채도 오래됐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이 그때인가 대선 9개월 남겨놓고 예. 지금 언제 바꾸겠느냐 민생이 있고 이런데 대선이 질 것 같으니까 예. 지는 쪽에서 늘 개헌 얘기를 해왔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그랬고 예.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해야 있습니다. 되지만 때가 아니다. 예. 김남국 의원님. 네, 항상 개헌에 대한 논의가 왔었는데 예. 항상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 개혁, 이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예.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 보이고요. 예. 이미 벌써 한 34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함께한 국수토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